안녕. 제가 며칠 전에 스토리에 질문을 몇 개 받았어요. 뷰티 팁에 관한 질문을 받겠다고 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좀 추려봤거든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거 유독 좀 중복이 많은 것들을 추려가지고 한번 답변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그냥 좀 간단히 답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동안 비법. 제가 나이를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하도 뭐 얘기하고 다녀가지고 저는 빠른 88년생으로 34살? 친구들은 35이네 벌써? 맞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동안 비법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엄마 젊었을 때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아마 제가 좀 더 나이가 들면 아마 엄마랑 똑같아질 거예요. 저희 엄마를 한 번도 보지 못하셨던 분들도 딱 보고 아 체리 어머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저희가 판박이에요. 저희 엄마가 좀 많이 동안이세요. 그래서 아마 그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지 않았나. 이것도 정말 많아요. 이거는 여기 질문에서 뿐만이 아니고 DM으로 거의 매일매일 적어도 한두 개씩은 하루에 꼭 받아요. 뭐냐면 언니 제발 머리 묶는 거 어떻게 하는 거에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직계핀으로 딱 정돈되게 묶을 수 있어요.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묶었어요. 제품명이 TG 배드헤드 헤어스틱. 이거 그냥 올리브영에 가면 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쫙쫙 붙여가지고 이런 베이비 헤어들을 여기 딱 붙여요. 일단 머리 묶고 1단계, 그 다음에 두 번 이렇게 왁스로 고정시키고 2단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직기핀이 있으면 돼요. 이렇게 묶어 있으면은 요거를 그냥 이렇게 하고 요렇게 두부야 엄마 쓸 거야. 엄마 쓸 거야. 그래서 요렇게 끝. 오케이, 끝. 여러분, 저는 지금 칠리더랍의 아워글라스 블랙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아주 예쁘죠? 허리가 아주 그냥 이렇게 잡아주거든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늘어나는 이 주름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타이트해도 이렇게 앉았을 때 이게 안 움직이지가 않아요. 여기가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입고 있어요. 저는 사이즈 스몰을 입었어요. X 스몰은 정말 작아요, 여러분. 허리 22, 23 막 이렇게 입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그다음에 얼굴형 관리. 제 얼굴형이 괜찮아요? 사실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태어났어요. 동그란데 원래 이 턱이 없으면은 제가 진짜 동그란 얼굴이에요. 저는 이 턱에 살이 진짜 많거든요. 이게 다 살인데요. 이게 뭐 턱에 뭘 맞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니 이거는 제 거고요. 저희 엄마가 저 어렸을 때부터 여기 턱에 여기 살이 있는 게 너무 귀여워서 계속 이렇게 만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그런지 더 이렇게 살이 더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여기 만져지는 살이 훨씬 더 말랑말랑해요. 어쨌든 뭐 얼굴형은 원래 이랬는데 뭐 솔직히 좀 그래도 세월이 지나면은 이게 중력 때문에 이게 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늘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질문에 보면 뭐 매일매일 꼭 하는 루틴이 있느냐 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저는 이거를 거기 답이랑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수할 때도 좀 이렇게 노폐물 제거하는 여기 마사지를 이렇게 해주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노폐물을 밑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샤워할 때도 저는 이걸 꼭 해요. 여기 있잖아요. 쇄골 밑에 여기 뼈 있잖아요. 가슴뼈 여기를 이렇게 밀어서 여기 쓰레기통이 여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내보내주고, 요거를 많게는 아니고 그냥 한 15번 15번씩 15번 15번씩 딱 그렇게만 하고 끝. 이게 매일매일 하는 루틴이에요. 저희 루틴.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 반년에 한 번씩 혹은 1년에 한 번씩 침샘 보톡스라고 하죠. 사각 보톡스. 여기에다 보톡스를 맞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깨물었을 때 여기 튀어나오는 그 근육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없애주는 그런 보톡스? 그래서 확실히 근데 예전에 여기 근육이 훨씬 더 많았을 때보다는 선이 더 부드러워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진짜 자주 하면 6개월에 한 번이고 아니면 가끔 하면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맞아주고. 그 다음 질문은 겨드랑이 관리 꿀팁. 저는 제가 겨드랑이가 막 보여드릴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를 하진 않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스크럽을 잘하면 이런 약간 착색된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된다. 그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겨드랑이뿐만이 아니고 Y존도 그렇고, 여러분 그 스크럽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저는 왁싱을 주기적으로 하지만 왁싱 해주시는 분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보고 스크럽을 열심히 꾸준히 잘하라고. 네. 그다음에 속눈썹 연장 후 관리 방법. 지금 너무 수년간 속눈썹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기 때문에 팁이라고까지 할 게 있나 할 정도로 별게 아닌데, 그냥 뭐 무의식 중에 자다가 뭐 눈을 비빈다던가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고, 눈 화장을 할 때도 왜 속눈썹이 자기 눈썹 위에 그 가짜 속눈썹이 이렇게 끝에 약간 한 1mm 띄우고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럼 여기 있잖아요. 붙여지는 끝부분. 거기는 절대 닿지 않도록 해요. 화장품이. 마스카라도 그래서 안에까지 이렇게 하지 않고 끝에만 항상 이렇게 바르고, 지울 때 오일도 면봉으로나 솜으로 있잖아요. 정말 살짝 그 겉에 끝에만 닦아내고, 이런 거를 아주 조심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한 가닥이 휘었어요, 속눈썹이. 그러면 그거를 뽑으려고 하면은 물론 자기 속눈썹도 아프고, 그리고 뽑으면은 다시 나고 이러는데 시간도 걸리니까 브러쉬로 항상 이렇게 빗어줘요. 저는 결도 약간 항상 이렇게 잘 정돈이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언니도 이렇게 매일 속눈썹 연장을 항상 하는데도 이 관리가 잘 되었다고 하는 게,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엉킨 속눈썹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잘 케어해줘도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속눈썹은. 다음에 질문이 어쩌다 양배추 마스크를 점점 이렇게 최근에 론칭한 데일리 스킨의 양배추 마스크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왜 어쩌다 양배추를 하게 됐느냐, 진짜 너무 뜬금없죠 사실. 근데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동기부여 이런 거는 확실해요. 정말 제가 장이 너무 안 좋아서 고생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기간이 있어요, 한동안. 이게 배출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게 이 트러블이 피부로 나오고 막 이랬어가지고 좀 고생을 했는데, 친구가 걱정이 돼가지고 저한테 이제 양배추 즙을 그냥 쿠팡으로 이렇게 시켜가지고 저 집으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먹어보자. 그래서 이제 성의가 있고 하니까 양배추 즙을 먹었어요. 근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양배추즙이. 여러분, 호박즙 이런 건 진짜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 거예요, 정말. 양배추즙은 진짜 맛이 없어요. 근데 그치만 진짜 장난 아니고 이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양배추즙을 먹고 나서 장 활동이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이게 또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피부가 뭔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이러면서 양배추 뭐지? 이러고 제가 그냥 네이버에 양배추 효능 이런 걸 쳐봤어요. 브이로그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분명히. 피부에도 좋구나, 암에도 좋고 막 너무. 그래서 그때부터 양배추에 대한 찬양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양배추 스킨케어, 이게 이제 물론 먹으면 좋지만 이 좋은 이 물건을 얼굴에, 피부에 직접 처발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킨케어를 쳐봤는데 양배추 관련 제품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될 수 있겠다,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동기부여의 시발점이 됐어요. 데일리 양배추 메이드 심플 마스크의 차별점, 이것도 전 자신있게 탁탁탁탁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진짜 제품들 뒤에 성분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분 중에 이제 제일 먼저 앞에 표기되어 있는 그 성분이 함량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근데 보통의 제품들을 보면은 늘 정제수로 시작을 할 거예요. 이게 정제수가 함량이 제일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이걸 만들면서 공부를 꽤나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이런 걸 배우긴 했는데, 이 양배추 메이드 심플 마스크는 맨 처음 성분이 양배추 추출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양배추의 추출물이 무려 75%나 들어있거든요. 네, 양배추 이 마스크팩 하는데 단가가 좀 어마어마했어요.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깍 이렇게 사각. 요 안에 팩 5개 들어있거든요. 낱개로. 는 제가 이렇게 이 대충 틀을 제가 잡았어요. 물론 이 그림을 제가 그리진 않았어요. 디자이너 분께서 직접 그려주시고, 근데 이제 한글로 양배추 이렇게 적자, 뭐 요 양배추 그림 놔두고 이렇게 하자, 이런 대충 틀을 제가 이렇게 잡아봤는데 어떤가요? 저는 색상도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제가 워낙에 민트 이런 색을 좋아하니까, 파스텔 톤. 어쨌든 이렇게 생겼어요. 그 안에 요 강상자 안에 이렇게 낱개로 5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따다단. 여기 이제 전성분 여기 보면은 양배추 추출물 75%. 딱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해요. 왜냐? 진짜 양배추 추출물이 75%나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금 화내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이 양배추 마스크팩은 EWG 그린 등급이에요. 이게 다 이 성분들 모두가 저자극 성분 인증을 받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더 제대로 하려면 저자극 테스트를 해야겠다 했죠. 저자극 인증까지 다 받은 그런 제품이에요. 초예민한 그런 피부 타입에도 다 그냥 순하게 맞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쓰면은 매일매일 이거를 이 팩을 붙이지 않으면 잘 수가 없어. 왜냐면 그 다음날 항상 뭔가 더 개선되어 있는 피부를 보게 되니까, 이 맛을 알고 나니까 끊을 수 없어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비건 성분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비건 성분들로만 의뢰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동물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동물을 애호가기 때문에 동물 실험 이런 거에 진짜 극혐하는 그런 게 있어요. 동물 성분이 일절 들어가지 않고, 뭐 그렇다고 해서 효능이 떨어지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비건이니까 더 좋겠죠, 여러분. 네, 인공향료 그리고 인공색소 이런 건 일절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자연향이 나는, 그렇다고 막 양배추 쩐내가 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한번 아는 사람이 내가 양배추 써보라고 하니까 양배추 쩐내 나는 거 아니야? 바로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어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양배추 냄새가 안 나요. 그냥 되게 프레시한 그런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자신있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시트지예요, 여러분. 후기에 보면은 시트지에 관련된 말이 되게 많아요. 그냥 왜냐면 일단 뭐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이 디자인이긴 하지만, 솔직히 여러분 마스크팩에 와 디자인 진짜 막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뜯어가지고 바로 그죠? 버리고 이 시트지를 제일 먼저 이렇게 만지게 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보자마자 이제 하시는 말들이 부드럽고 진짜 순하다. 그리고 이 시트에 앰플이 미친 듯이 묻어 있어요. 근데 물처럼 뚝뚝뚝 떨어지느냐? 아니요, 안 떨어져요. 이 콩물지형처럼 앰플이 약간 꾸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들보들한 시트지를 그대로 이렇게 딱 붙이면 흘러내림도 없고, 전 그래서 항상 붙이고 뭐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설거지를 하거나 뭐 이렇게 움직이고 해요. 그렇지만 20분 뒤에도 여전히 그 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막 양배추 성분 이런 걸 다 떠나서 저도 맨 처음에 이거부터 정하자, 이게 이제 시트지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샘플을 이렇게 되게 수십 장씩 만들어가지고 써보고 또 써보고 또 써보고, 제가 그걸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조사 쪽에서도 저를 아직도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치만 우리 이렇게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지. 어쨌든 이제 이 시트지가 마이크로셀 시트라고 진짜 부드럽고 되게 보들보들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좋은 후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리고
추천하는 피부 타입.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저자극 테스트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피부 타입에 다 가능은 해요. 예민한 피부는 그러니까 붉은기를 가라앉혀주고, 지성 피부 같은 경우는 노폐물도 제거해주고, 건성 피부 같은 경우는 수분 충족도 시켜주고, 또 그 수분을 유지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드름 피부이신 분 있죠. 일단 여드름을 가라앉혀주고 그 흉터까지 케어를 해줘요. 진짜 그 피부 결을 개선해준다는 말이 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언제 사용하면 좋나요? 이러는데 저는 솔직히 매일매일 사용해요. 매일매일 사용하는데, 왜냐면 이걸 매일 사용하다가 한번 사용을 안 하면 모르겠어, 그 사이에 뭔가 또 올라올까봐. 근데 이걸 사용을 하면 올라오지 않으니까 그냥 매일 사용하고 싶어요. 다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하고 나면은 진짜 막 끈적함이 아니고 이건 촉촉함이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여기까지로 할게요. 더 말하면 너무 사기꾼 같잖아. 아, 마지막으로 하나. 앰플 양. 딱 뜯었을 때 이 시트지가 들고 있는 그 앰플 양도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것도 짝짝짝 긁어가지고 이걸 다 처벌처벌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20분 뒤에 떼어내서 손에다가 이렇게 꾹 잡으세요. 그러면 또 앰플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떼서 꾹 짜서 이 앰플로 목이랑 사실 얼굴에도 덧바르긴 하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뭐 어때? 내 얼굴에 붙은 거 다시 내 얼굴에 붙이겠다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꾹 짜서 앰플을 사실 얼굴에 다시 도포를 하고 완전 이만큼 이렇게 도포를 하고 자요. 그러면 그 다음날 미친 듯이 촉촉하겠죠. 마스크팩 얘기만 너무 많이 했어. 이제 다른 얘기로. 네. 태닝 이쁘게 하는 방법. 저는 태닝을, 기계 태닝은 한두 번 이렇게 해봤어요. 작년 여름에 한 10회 한 거. 그러니까 1회가 아니고 10회 묶어서 한 게 저는 한 번으로 쳐요. 근데 기계 태닝은 저한테 별로 막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바다 태닝 한두 번으로도 훨씬 까매질 수 있거든요. 원래 피부가 좀 잘 타는 타입이기도 하고, 지금은 안 까맣죠. 이러고 이번 여름에 진짜 바다를 3번밖에 못 갔어요. 잘 타는 방법? 저는 그냥 뭐 일단 오일을 바르는 것도 있지만, 물에 한번 들어갔다가 나와서 물 젖은 채로 탈 때가 더 약간 구릿빛으로 빨리 타는 것 같고, 아니면은 물 위에서 타요. 그냥 물 위에서. 왜냐면 물이 이렇게 빛이 반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더 빨리 타. 보습을 진짜 잘 해주셔야 돼요. 태닝하고 나서. 아시겠죠? 그리고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시술 그리고 남몰래 예뻐지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남몰래 예뻐지는 방법은 간단해요. 남몰래 그냥 뭔가를 야금야금 하면 돼요. 티내게 하면 안 돼, 대신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했던 시술을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뭐 야금야금 예뻐지려고 한 거긴 해요. 슈링크, 인모드, 윤곽주사, 보톡스 뭐 이런 거. 그리고 피부 레이저야 엄청 많이 받아봤고, 요새는 안 해요. 요새는 피부과 가지고 레이저 안 하고, 그러니까 레이저로 피부층이 너무 얇아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크럽도 이젠 집에서 절대 안 해요. 그냥 저는 스크럽을 한번 하면 얼굴이 더 뒤집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그냥 마스크팩만 꾸준히 붙여주고 있어요. 다시 시술 얘기로 넘어가자면, 슈링크 그냥 겁나 아팠어요. 겁나 아팠는데, 그 제가 진짜 싫어하는 느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신경을 건드리는 느낌 있죠. 이렇게 띡 하는데 이 하는데 여기 신경, 잇몸, 이렇게 잇몸 신경을 건드리더라고요. 와, 진짜 아파 죽는 듯 하고, 내가 제발 그만해주세요, 제발 그만해주세요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이 샷은 다 맞으셔야죠, 돈을 내셨으니까. 진짜 조금만 해주세요, 괜찮아요, 저 2번 다시는 안 할 거예요 막 이랬어요. 그래서 진짜 그때 딱 한 번 맞고, 슈링크는 그 후로는 안 해요. 근데 효과를 봤느냐 모르겠어요. 그냥 그 후에 약간 더 갸름해졌었나? 너무 한 2-3년 전이어가지고 사실 그 효과를 모르겠어요. 눈에 띄게 좋아졌다면서요. 슈링크 때문에 좋아졌다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막 살이 빠져서 그랬나 뭐였나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그리고 인모드는 친구가 하도 추천을 해가지고, 이거 진짜 좋고 하나도 안 아프고 진짜 슈링크보다 하나도 안 아프고 너무 좋다. 그래? 슈링크 같은 그런 느낌 아니지?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받았어요. 근데 얘도 아프던데 나는?
얘는 이렇게 찡 뜨겁다가 마지막에 탕 이렇게 할 때 전기 팍 하는 거. 이번 신경은 아닌데 전기예요. 또 이번에는 나 그것도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 느낌을. 고주파 이러고 나는 고주파도 세게 느껴질 때 저는 그것마저도 못 참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고 좀 그것도 좀 아팠어요. 근데 인모드 진짜 살짝 봤나? 그것도 한 번 하고 안 해가지고 네 그것도 꾸준히 여러 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윤곽주사 이거는 여기에 살이 많았어가지고 맞았는데 그래서 한 4번 맞았던. 맞고 나서 변화가 있느냐? 네 있어요. 맞고 나서 직후에 사람이 이렇게 식빵맨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사진이 아직 있나?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맞고 난 직후에 이런데 물론 그 당일날 바로 가라앉아요. 그리고 약간 없어지는 것 같긴 해, 이 살이. 이게 윤곽주사 같은 경우는 지방 분해를 한다 그러고 보톡스 같은 경우는 근육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 두 가지가 다르거든요. 근데 윤곽주사 4번 맞을 모르겠어요. 되게 일단 저렴하니까 몇 번 맞을 법은 한데 그나마 이런 시술을 했기 때문에 이 나이에 이 얼굴형 유지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받은 시술은 그런 거 아까 말씀드린 뭐 사각 보톡스까지. 그리고 피부 레이저 같은 경우는 저는 재작년에 부산에 살았을 때 거기 다니던 피부과에서 이제 V빔이랑 제네시스 이 2개를 병행을 했어요. V빔이 아마 기미 같은 약간 갈색 그런 색소 침착 그런 거에 좋고 제네시스가 붉은기 잡아주는 데 좋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거 2개를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확실히 색소 침착 그러니까 자국 같은 거는 많이 개선이 되긴 했던 것 같아요. 전 지금도 아주 자국이 많은데 다 가려서 그렇지. 어쨌든 뭐 그때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서울에서는 저한테 맞는 피부과를 못 찾아가지고 서울에 갔던 피부과에서 받았던 레이저들은 다 솔직히 불만족. 플라즈망도 한 2번인가 3번 했어요. 진짜 겁나 아프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여기다 주사로 마취 주사를 빵빵빵 맞아요. 진짜 겁나 아파요. 마취를 했는데도 이게 지나갈 때 진짜 아프거든요. 아픈 건 더럽게 아픈데 솔직히 효과 봤나? 모르겠어요. 그게 근데 뭐 레이저 있는 것 중에 제일 눈에 띄게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파서 더 이상 안 할래요. 그냥 레이저 안 할래요. 그리고 리쥬란 힐러 맞아봤어요. 주사를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여기를 한 100군데를 낳은 것 같아. 그냥 주사 있죠? 그걸 바늘을 바로 이렇게 쑤신다니까요. 피부에다가. 아팠느냐? 네, 그것도 겁나 아팠어요. 효과? 시간이 지나고 뭔가 차오르는 느낌이 났던 건 같아요. 근데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이런 걸로 솔직히 눈에 띄게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건가? 이렇게 하고 또 잊혀지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그리고 또 새로운 레이저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도 레이저 하실 때 만약에 굳이 하시고 싶으면 진짜 적당한 텀을 두고 피부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텀을 두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드름 안 나는 법, 주름 관리 제품이나 시술을 사용한다면 어떤 걸? 이거는 아까 그 질문들이랑 좀 겹치는 것 같은데 여드름 안 나는 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예요? 저도 알고 싶어서. 저도 이해가 안 가. 아직 내가 지금 34살 먹고 왜 아직까지 여드름과 사투를 벌여야 되지? 왜 나는 사춘기 소녀도 아닌데 왜 아직까지 내 얼굴에 여드름이 나야 되는 거야? 여드름이 안 나는 방법은 잘 모르겠는데 여드름이 덜 나는 방법은 알 거는 같아요. 왜냐면 이게 식습관에 진짜 크게 좌지우지를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사탕을 유독 많이 먹거나 초콜릿을 많이 먹고 과자를 많이 먹고 그리고 진짜 설탕과 크림이 듬뿍 발린 빵을 많이 먹었어. 그러면 그때 진짜 그 속에서 골문 여드름이 여기 이마 막 이런 데 올라와요. 근데 이제 좀 깨끗하게 먹었다. 그러면 당연히 가라앉겠죠? 가라앉더라고요, 진짜로. 그리고 만약에 내가 스크럽을 많이 했어. 스크럽을 욕심이 과해가지고 막 스크럽을 많이 했더니 좀 이렇게 붉게 올라오는 좁쌀도 이렇게 일어나고 그런 좁쌀형 같은
여드름, 화이트헤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잘 일어났고, 식습관만 잘 고쳐도 진짜 물 많이 마시고 이 속 건조부터 잡아준다면 여드름이 덜 날 수 있는 피부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래서 여기까지 좀 많은 질문들에 답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말을 많이 해가지고. 네. 우리 두 분은 지금 제 목소리를 자장가 삼아서 코를 골고 자고 있어요. 쎄는쎄는. 그래서 오늘은 두 분랑 같이 마지막 인사는 못하지만 저희의 뷰티 팁은 여기까지였어요. 솔직히 뭐 배울 것이 막 그렇게 짜잘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저는 저의 모든 것을 정말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